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먼저 기초부터 시작해서 개념을 쭉 보도록 할게요. 러프하게 볼 테니까 잘 따라오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교재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직선을 만드는 방식이 한 4개의 상황일 때 각 상황에 맞게끔 직선 만드는 걸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직선의 방정식 만들기. 네 가지의 상황을 볼 건데 순서대로 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번으로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만약에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기울기 m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 한 번 더 y 절편도 알고 있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y 절편이 k라고 하고 기울기가 m이라고 하자. 그때 직선을 만드는 방식이 되는 건데 이때는요. x의 개수가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y는 기울기 곱하기 x라고 적어버리고 그 다음 뒤에 붙어있는 게 y 절편 k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할 거는 x의 개수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뒤에 붙어있는 k라고 하는 모습이 있죠. 여기까지가 y 절편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너무 당연하게 x가 0일 때 y 값이 k죠. x에다 0 대입하면 y는 k 나오니까 거기까지를 y 절편이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기억하고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한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도록 할게요. 직선이 지나가고 있는 한 점 좌표야. 나중에 다 숫자로 주어질 겁니다. 1, 2 이런 것처럼. 그런 다음 또 하나 알고 있는 모습은 얘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m 값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울기 m. 요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식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건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말해주게 되면은 결론을 말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여기까지 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기울기 m 값 때문에. 근데 y 절편을 모르는 거니까 일단 바로 천천히 하기 전에 좀만 빨리 한번 해보자. 공식 결론을 말하는 거니까 기울기 괄호에 x-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말로 외우자고. y는 기울기 괄호 x-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게 부호에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될 부분은 x-x 좌표고 뒤에는 플러스 y 좌표라고 하는 거에 부호에 주의합시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면은 그냥 부연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참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건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까지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게 누구냐면은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알려준 게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k를 모르거든요. 근데 괜찮은 게 이런 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a, b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a, b를 대입해 보니까 여기 am이죠. 더하기 k.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k의 정체를 파악해 버린 거죠. k가 누구였냐면은 b-am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k 자리에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은 y는 mx 플러스 b 마이너스 am 이라고 쓸 수 있는데 공통인수 m 보이나 이렇게 m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막상 묶어보니까 x-x 좌표 더하기 y 좌표라고 공식이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한 점과 기울기 알면은 바로 이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연습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한 점의 좌표가 2,3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어진 정도가 4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직선 만드는 방식이니까 말로 외워놔야 돼. y는 기울기 괄호 x-x 좌표 더하기 y 좌표라고 적어주면 이게 끝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에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y는 기울기 괄호 쳐놓고요. x-x 좌표 x-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더하기 y 좌표. 그러니까 y 좌표는 그대로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에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예시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지금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두 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라고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C, D가 주어진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당연히 1번이 제일 중요했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2번이에요. 사용 빈도가 제일 높은 거. 우리 직선의 기본 요소는 기울기와 한 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보자. 기울기는 모르지만 한 점, 두 점이나 알고 있다 보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버리면 돼. 얘가 좀 깔끔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신경 쓰시면서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다. 이때 자 기억하자.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기울기라고 한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맞긴 맞는데 그래 일단 쓰고 가도록 할게요. x 뭐 증가량, 변화량 같은 거 분의 y 증가량 맞긴 맞아요. 근데 이렇게만 적어버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또 어떻게도 쓰고 싶냐면은 세로 쓰기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좌표를 세로로 적어봐. 예를 들어서 자, 두 개 좌표 중에 이쁜 거 아무렇게나 가져오시면 돼요. 부호 깔끔하게. 예를 들어 A, B라고 써버려. 그 다음에 C, D라고 써버려요.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그래 놓고 빼버리게 되면은 거기까지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아요. 순서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빼고 싶으면은 C, D를 먼저 적어도 괜찮아. 그 다음 A, B라고 적어준 다음에 빼버려 이렇게. 다시 말해 이 모습과 이 모습은 같은 거거든요. 위아래 마이너스 1 둘 다 곱한 게 아래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깔끔하게 기울기 구했으면은 바로 직선 만들자. 이거라고 치고 그럼 A-C분의 분자의 모습은요 B-T 괄호에 이제 내가 지금 선택했으니까 얘든 아무거나 가져와서 X-X좌표 더하기 Y좌표라고 적어주면은 여기까지가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다. 얘가 말하는 거는 이제 X 절편을 알고 Y 절편을 아는 경우니까 이건 좀 잘 챙겨갑시다. 우리끼리 X 절편 A라고 할 거고 Y 절편이 B라고 주어진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때 직선을 만드는 방법은요 아주 깔끔하게 결론을 말해주게 되면 아주 라임도 좋아요.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이야. 무조건 1이야.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거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냥 식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 이렇게 주어졌다 하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네. X축이고요 Y축이라고 볼 수 있겠지.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직선을 구하고 싶은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Y 절편을 알면은 기울기랑 Y 절편을 알면은 직선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거 자체가 누구냐면은 얘가 Y 절편이야. 따라서 기울기 구할 때는 직각 삼각형을 관측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증가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증가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 이렇게.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A고 이거 B라고 쓰시면 탈락이란다. 왠지 알아요? 자 여러분 헷갈려 할 것 같은데 숫자로 잠깐 써볼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5였다고 칠래? 그럼 이만큼 길이가 마이너스 5야? 그건 아니거든요. 이만큼의 길이 있을 땐 뭐라 써야 돼? 플러스 5라고 할 거죠.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증가한 게 5만큼 증가한 거고 B만큼 증가한 거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이 장소가 만약에 A가 지금 음수인 상황이니까 이만큼 마이너스 A고 이만큼이 플러스 B인 거 알겠나?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야. 그럼 Y는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Y 절편 B라고 써버리면 돼. 양변에 A를 곱해버려.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B야. A를 곱했죠? AB라 쓸까 이렇게? 다 됐다. 양쪽을 싹 다 AB로 나눠버려요. AB로 나눠보니까 결론적으로 B분의 Y. AB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이요. 이때 얘가 이렇게 이항시켜주게 되면 결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려고 하지 말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예시 X 절편이
뭐 2라고 치고 y 절편이 3이야. 이것만 알면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직선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지.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이다 라고 써버리면 되니까. 만약에 y 절편이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일단은 y 절편분의 y는 1이니까 그 부호를 여기 분모에다 가져오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식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선 만드는 방식은 봤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좌표축의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이름이 독특하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세로선과 가로선을 배워보자는 거야. 지금부터는 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세로선, 가로선이라고 얘기할 거니까. 자, 지금부터 우리 먼저 세로선부터 배워보도록 할까요? 세로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y축이라고 할 거고 이렇게를 x축이라고 하자. 이때 세로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겨있는 노란 색깔 선을 구해보자는 건데 얘는 특징이 하나 있다. 여기 주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특징. 무슨 좌표가 다 똑같이 이렇게 좌표가 x좌표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x는 숫자라고 나오는 거야. x는 숫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x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얘가 바로 세로선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생겨있는 가로선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보면은 여기 수많은 점들의 y좌표가 다 똑같아요. y좌표가. 그러다 보니까 y가 항상 일정한 거니까 y는 b라고 하는 모습이 가로선이에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a라고 나오면 세로선, y는 b라고 나오면은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로선이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에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는 칠판 싹 지워놓고 왼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해보자. 1차 방정식.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뭔지를 볼 건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사실 하나씩 내가 지금부터 0을 만들어 볼 건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모습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걸 왜 적었냐면 우리가 지금 나눗셈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0이 아닐 때는 식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하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있는 건 인정할 수 있겠고, 자, A랑 B가 0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B로 나눠버려. 자, B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편하게 기울기랑 Y절편을 리딩할 수 있는 거야. 자, 기울기라고 하는 건 X 개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부호까지 잘 챙기셔야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뒤에 부호까지 챙기시면서 여기까지가 Y절편이라고 하는 거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언제냐면은 A랑 B가 0이 아닐 때는 이런 모습으로 식을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기울기랑 Y절편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모습이었던 거고 두 번째 상황으로 내가 지금부터 하나 0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A가 0이라고 볼까? A가 0이고 B는 0이 아닌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A 자리에 0 대입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만큼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Y 더하기 C는 0 이 꼴을 보자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식을 정리해 볼까? BY는 마이너스 C 따라서 Y라고 하는 거는 나눠도 괜찮네. 이렇게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을 때만 나눗셈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마이너스 B분의 C 나눗셈이 가능해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Y는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선이야?
y는 이라고 하는 건 가로선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그냥 가로선이요. 물론 수학에선 가로선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가로선이라고 하는 건 누구랑 평행한 선일까? x축에 평행한 선이라고 하는 게 가로선이야. 들려요? 여러분들? 명칭 말하기 나름인 거야. 봐봐. 내가 만약에 x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x축이거든. x축과 평행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겨있는 두 개가 평행한 거니까 x축에 평행한 선을 가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동시에 만약에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게 y축이니까 뭐 이번에 내가 지금부터 y축에 수직인 직선이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가로선이야.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가로선이라고 하는 명칭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요. 그게 바로 가로선이라 말할 수 있겠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y축과 무슨 관계야? 네, 수직이요. y축의 수직인 선이요. 그게 가로선을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케이스를 봅시다. 이번에는 a가 0이고요. b가 0이 아닌 걸 보자, 이렇게. 아까 봤죠, 이거? 반대로 말했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걸 보도록 할게요. 그럼 따라서 b가 0인 거니까 저 관계식은 ax 플러스 c가 나오겠죠? 좀 빠르게 식 정리해 보니까 c 넘기고 a로 나눠도 괜찮아. a로 나눠도 괜찮은 거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쓸 수 있네? 그럼 얘는 무슨 선이야? 맞아, 세로선이야. 그럼 세로선이라고 하는 모습은 한 번 더 이렇게 생겨 있는 게 바로 세로선이 되는 거니까 x축이랑 무슨 관계야? 수직이요. y축이랑 평행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선인 거고 x축이랑 수직인 관계인 거니까 알아들으셔야 돼. 들었어요? 말로 해볼래? y축과 무슨 관계? 평행. x축과? 세로선은 x축과 무슨 관계? 수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 자, 그 다음으로 좀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학습은 아니고 아주 어려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장드리는 건 외워요.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해해도 괜찮아. 자, 써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의 이름인데 중요하니까 색깔 다르게 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요. 방정식이라 할까, 이렇게? 이걸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일단 초록색으로 공식 적을 테니까 암기합니다. 아주 쉬워요. 공식은 간단한데 이유가 어려워. 직선 빼기 K직선은 0이다 라고 적어버리면 공식이야. 아무튼 저기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일단 그냥 들어,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플러스라 나왔지만 나 그냥 빼기로 가르칠 겁니다. 상관없어요. K가 뭐냐면 나도 몰라. K라고 하는 건 그냥 상수야. K 값에 따라서 되게 많은 게 나오는데 이제 결론을 적었으니까 외울 준비가 되었나? 일단 우리끼리 수학적으로 적긴 적을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는 제로 라고 하는 직선님이 계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직선 우리끼리 mx 플러스 ny 플러스 l은 0이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거냐면은 좀 여러분한테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런 직선 우리가 기역이라고 할 거고 얘를 니은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황을 봐봐. 자, 기역이란 직선이 계세요. 기역. 그 다음 니은이란 직선도 이렇게 있어요. 그때 여기 주어진 교점을 우리끼리,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한 귀로 흘려도 괜찮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게 당연할 거니까. 이 주어진 점의 좌표를 우리끼리 뭐 이렇게 있어. 관심 알파, 베타? 관심 없어.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 직선을 지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 대입했을 때 0 된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잠깐 이런 직선 좀 볼래? 이거 직선 2, 마이너스를 지나거든요. 예시에 예시.
어떤 직선이 이런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x에 2를 넣고 y에 마이너스를 넣어보니까 등식이 성립하네.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 이런 점을 지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다시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0을 만들고 있는 거야. 는 0을 만든다고.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지난다는 뜻이야.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y는 x의 제곱 이거 뭐랄까 2,4시나요? 2,4 x에 2 대입하니까 y 4 나오는 거 맞죠?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점을 지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게 지금 는 0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x의 제곱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할 때 주어져 있는 도형은 2,4를 지나요. x에 2 대입하고 y 4 대입하니까 는 0 만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쓱 지워놓고 이제 설명을 잘 들어봐. 자, 기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겨있는 기역 직선은 이 점을 지나요. 지나니까 이 모습을 내가 이렇게 대입하더라도 는 0 만족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니은이라고 하는 직선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는 0을 만족한다고. 는 0을. 그러다 보니까 뭐라 말할 수 있냐면은 K값에 관계없이 얘가 0 나오고 얘가 0 나오니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점을 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직선 빼기 직선을 하시게 되면 항상 직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1차 빼기 1차는 1차야. 정확하게 말하면 1차 이하가 될 텐데 이 주어져 있는 직선에서 직선을 빼더라도 여전히 직선이라고 하는 거 인정할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야. 예시. 이런 직선 빼기 k 괄호에 뭐 2x 플러스 5y 플러스 1 이거 몇 차식이야 라고 말하면은 뭐 k 값에 따라서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은 갑자기 2차가 될 수도 없고 3차가 될 수도 없단 말이야. 이 주어져 있는 식은 1차 이하이기 때문에 직선이 맞아. 맞는데 분명히 주어져 있는 점을 지나는 거니까 는 0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는 0 나오고 는 0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은 직선이 맞아. 직선이 맞는데 주어져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지금 K가 뭐예요? 라고 말할 때 K 값에 따라서 사실은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아주 많아.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 주어진 교점을 지나는 건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K 값에 따라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직선들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직선 빼기 K 직선은 0이다 라고 할 때 이때 추가적으로 자 K가 만약에 0이면 기역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어렵거든요. 나도 알아. K가 0이면 이 뒤에 주어진 거 관계없이 이 직선은 0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가 0일 땐 정확하게 누가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 보이죠? 이 친구는 누가 만들고 있는 거냐면 K가 0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앞에 있는 이 모습을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뒤에 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뒤에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표현할 수가 없어. 왜냐면 는 0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방금 멘트 했던 건 좀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숙달되고 나서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거나 다시 봐도 이해는 안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실력 쌓고 나서 내신 때부터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이제 문제 풀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필수 1번. 자, 마이너스 4,2를 지나고 6,8을 지나는 어떤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아, 오케이. 중점 구하는 거 쉽지.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같이 할까? 중점 좌표 구해줄래요? 중점? 2개 더하고 반띵하면 되겠네? 1, 2개 더하고 2로 나누니까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음. 그럼 기울기도 알고 있고 이거 지난다 라고 했거든요. 중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직선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 기울기 괄호에 x 마이너스 x 좌표 더하기 y 좌표라고 쓰면 정답인 거야. 이것만 식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8 괜찮죠? 다음 보기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얘가 말하는 거는 두 점에 3대2 내분점과 5,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했는데 써보니까 a 좌표가 7, 마이너스 3이에요. b 좌표는 2, 마이너스 8. 근데 말하기를 몇 대 몇 내분점이냐면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대요. 내분점. 그럼 내분점 구해버려. 자, 실력 좀 볼까? 이제 암산 속도 좀 봐도 될까? 5분의 6 플러스 14. 그럼 4, 암산 돼요, 여러분들? 한 번 더 y좌표. 5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돼요? 아이, 어렸을 때 빨간펜 눈높이 이런 거 안 했나? 구몬 안 했어요? 다시 5분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 비율 두 개를 더하고요. 크로스로 3 곱하기 2는 6이고 2 곱하기 7은 14니까 라고 적어주면 5분의 20이잖아. 5분의 20이니까 지워버려. 4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 번 더 y좌표 보도록 합시다. 3 더하기 3 곱하기 y좌표 3, 8에 24. 2 곱하기 3, 6이니까 마이너스 6. 따라서 5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체크하자고. 여기까지 내분점과 누구를 지난다라고 했냐면은 5,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자라고 했어. 생각하자. 왼쪽 좌표랑 오른쪽 좌표를 볼 때 누가 조금 더 이뻐라고 할 때 주관적인 내용이야. 난 얘 이 마이너스가 싫어서 얘가 좀 이뻐 보이거든요. 난 이걸 고를 거야. 지금부터 요 놈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건데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기울기 구할 때 세로 쓰기 하자고 했죠? 여기로 올라와. 기울기 구해버려. 세로 쓰기 하자. 뭐 순서는 나 같은 경우는 난 얘가 좀 좋거든요. 5,2라고 써버릴 거고 4, 마이너스 6이라 써버린 다음에 빼고 빼면 돼요.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분의 8이죠. 아, 오케이. 기울기 8이야.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괄호에 아까 내가 선택한 거 보이죠? x 마이너스 x 좌표 더하기 y 좌표라고 적어버리면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따라서 8x 마이너스 38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다음 넘어가서 자, 밑줄 하나 치자. 65번에 탄젠트 편각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건데 레퍼런스로 필기에 놓자. 편각이 뭐냐면은 밑줄 치는 거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에다가 밑줄을 쳐요. 나도 밑줄 칠게. 여기다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런 설명이거든.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그때 수학에서 말하는 양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이야. 왜냐면 내가 정한 게 아니야. 약속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각을 측정한다고 할 때 얘가 양의 방향이거든요. 여기에 주어져 있는 각도가 60도래. 근데 읽을 때 뭐라고 할 거냐면은 x축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잰 각이거든. 그런 걸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용어야, 용어. 편각이요.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잰 각이야. x축을 기준으로. 그때 탄젠트 편각이 바로 기울기란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탄젠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 아니겠어? 그럼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바로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게 탄젠트가 될 거고 탄젠트 편각이 기울기야. 그래서 탄젠트 몇 도가? 60도라고 하는 걸 기울기라고 돌려 말한 거야. 여기서 이걸 혹시 모르면 약간 좀 곤란합니다. 탄젠트 60도가 얼마지? 루트 3. 잠깐 여러분들 안 외웠어요? 까먹은 거야? 곤란합니다. 어떡하지? 적고 갈 테니까 외우자. 여러분들 삼각비는 기본이야, 기본. 일단 쓰고 가긴 할게요. 뭐 0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나도 모르겠네. 아, 알았다.
30도, 45도, 60도, 90도.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물론 다 알아야 돼. 물론 지금 이쪽 직선의 방정식 공부할 때는 이 탄젠트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직선 방정식은. 하지만 앞으로 공부를 쭉 할 거니까 당연히 다 외우고 계셔야죠. 자, 사인 0도는 0이에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요. 이건 1이고요. 코사인은 거꾸로야. 내가 지금 쭉 적었던 거 거꾸로 사용하시면 돼. 거꾸로 써.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여기는 0이요. 그 외우기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2분의 루트 1이야. 2분의 루트 2고, 이거 1, 2, 3이라고.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못 들은 걸 해주세요. 그래. 탄젠트는요, 두 개 나눗셈 하시면 돼. 1분의 0은 그치 0이야. 그 다음 두 개 나눗셈 하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그 다음 1이고, 그 다음 나눗셈 하니까 루트 3 나오고, 그 다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x라고 쓰도록 할게요. 이거 외워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야, 자꾸 티처스를 보다 보니까 이거 왜 그래? 라고 할 때 우리 학생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근데 이 대답 못 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뭐 아무거나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30도, 60도, 90도 저런 내용들. 내가 지금 밑줄 치는 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무슨 도형이지? 아주 직각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을 반으로 잘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슥 지워놓고 편하게 생각하자. 정삼각형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여기 주어진 길이 뭐 내 마음이야. 길이 2a라고 할 겁니다. 정삼각형이니까 전부 다 2a가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2a가 나오는 거 맞아. 정삼각형이니까 각도는 몇 도지? 자, 60도야. 60도 다 60도지. 이렇게 얘를 반으로 잘라버리면은 내가 밑줄 친 30도, 60도, 90도가 되는 거니까 반으로 잘라버려. 근데 공평하게 잘랐기 때문에 지금 90도가 나오고 90도가 나온 거니까 얘는 몇 도일까? 이렇게가? 맞아, 30도가 나오게 되는 거야. 불필요한 거 지워버려. 지워. 이거 비켜. 반으로 자른 거니까 이제 2a가 아니라 a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겠어? 여기도 이제 60도가 아니라 반으로 가른 거니까 30도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60도, 30도, 90도는 정삼각형을 반으로 잘라준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3a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비율이 만들어진 거죠. 이로써 탄생한 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탄생한 거야.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야, 사인 60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60도를 바라보시면서 빗변과 높이의 비를 보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 아니면 내가 탄젠트 60도가 얼만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60도를 바라보시면서 밑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3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까먹었으면은 그냥 정삼각형 반으로 잘라버려. 아주 편하게 구할 수 있겠지. 가능? 잠깐만. 여기 사인 코사인 찾을 수 있음? 구할 수 있어요? 서준이 맞죠? 서준아? 코사인 30도는? 자객이 있었는데? 예분의? 루트 3a. 맞죠? 웃고 있네?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체크하지 않았던 45도 보이죠? 여기 나와 있는 45도랑 90도랑 0이라고 한 건 무슨 도형일까라고 할 때 직각이등변인데 원래 태생 자체가 정사각형이었어. 따라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사각형을 잠깐 이렇게 작도해 놓고요. 좀 너무 대충 설명하지만 그만큼 쉬운 얘기니까 이 길이가 A랑 다 90도인 거 알고 있죠? 정삼각형이니까 싹 다 A야. 이때 반으로 갈라버려. 이렇게 갈라주니까 45도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 거 맞죠? 나머지는 불필요하니까 지워버려. 그랬더니 1대 루트 2라고 하는 비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래서 사인 45도는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루트 2분의 1이야.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는 뭐 두 개 똑같으니까 1이겠지. 이렇게.
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0이랑 45도랑 90도는 전부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부터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일단 그건 그렇고 결과라도 좀 명확하게 알아놔야 돼. 여러분이 오늘 수업 들으려면 내가 밑줄 친 이렇게 있지 밑에 거 이건 알고 있다는 가정에 수업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지. 넘어갈게요. 이제 필수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빗이야? 아니야. 자, 3번이요. 문제 읽어보니까 x절편과 y절편을 알려줬고요.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다. 그 말은 두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대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보도록 할게요. 상황을 요약하니까 x절편이 6, y절편이 마이너스 2. 그럼 약식으로 쓰자고. 자,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만들 수 있거든요. 바로 만들어버려.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라고. 아까 배운 것처럼 x절편, y절편 각각 가져오시면 돼. 근데 안 이쁘잖아 이렇게. 난 분수가 싫거든요. 6을 다 곱하자. 6을 곱하니까 x 마이너스 그렇지 3y는 6이요. 한결 마음이 좀 편하죠. 근데 이런 직선이 두 점을 지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알고 있는 건 a, 마이너스를 지나고 4,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하나씩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부터 대입시켜주게 되면은 말 그대로 좌표에 x자리에 대입하니까 a고 y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3이니까 결과적으로 6이 나오기 때문에 a 값 3 나오는 거 가능하겠지. 따라서 a가 3이고요. 마찬가지로 4, b라고 하는 것도 대입 한번 해보자. 4-3b의 결과가 6이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3b랑 6이랑 자리 바꿔드리게 되면은 3b의 결과가 얼마죠? 2 나오는 거 맞나? 마이너스 2? 따라서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게 뭐 a값, b값 모두 구할 수 있는 문제였고 두 개 곱하시면 정답 마이너스 2. 그 다음 4번. 이거는 단편적으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자주 나와요. 아이디어는. 자, 말해보도록 할게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때 우리가 발상하는 건 뭐냐면은 자, 세 점 중에 아무렇게나 두 개를 골라도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네. 직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점이 있고 점이 있고 점이 있대요. 내가 어떻게 두 점을 고르더라도 그들의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기울어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조선을 그어봤어. 보조선을 그어봤어 이렇게. 그때 기울어진 정도를 파악해 볼 건데 이만큼 기울어진 정도와 한 번 더 이 점과 이 점을 골라봤을 때가 이렇게 두 점을 맘대로 두 개 골랐을 때 야 이렇게 또 이 커다란 직각 삼각형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는 동일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 이 각도랑 각도랑 똑같잖아 이렇게. 인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랜덤하게 두 개를 골라서 아무렇게나 진짜 두 개를 고르지 마시고 가장 이쁜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장 이쁜 좌표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서 같다라고 풀자는 건데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좌표 3,2 하나 알고 있고 가장 이뻐. 나머지는 왜 안 이쁘냐면 몰라서 그래. B좌표가 1,-A, C좌표의 결과가 A,5. 딱 봐도 A가 이쁘죠? 왜냐면 이거 몰라. 이거 몰라. 그러니까 제일 이쁜 건 3,2가 되는 거니까 나 같으면 A랑 B랑 기울기 구하고 A랑 C랑 기울기를 구할 것 같아요. 약간 변태 같은 분들 A랑 B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고 B랑 C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요. 약간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 가장 깔끔한 모습을 두 번 사용하는 게 좋겠지. 다시 말해 A, B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고 A, C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어차피 그들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가장 깔끔한 거 두 번 쓰자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권장하는 거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자, 바로 하도록 합시다.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요. 세로 쓰기. 세로 쓰기가 되는 거니까 깔끔하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3,1을 세로 쓰기로 가져오시고 1,-1을 가져오신 다음에 빼버려. 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기울기 구하니까 2분의 a 플러스 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AC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3,2 가져와요. 그 다음에 a,5를 가져온 다음에 빼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를 더 이상 건들 게 없는데 이쁘게 쓰고 싶어요. 위아래 마이너스를 곱하고 싶은 건 나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쁘게 쓰니까 a-3 분자의 모습은 그냥 3 적어버려, 이렇게. 훨씬 이쁘죠? 따라서 위아래가 같다라고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2분의 a 플러스 2와 a마 3분의 3. 이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하는 방식은 크로스로 곱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개 곱해주고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은 깔끔하게 끝나네. 6은 의학. 두 개 곱하는 거 암산 될까요?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다 되네, 이렇게. 라고 풀면 되는 거야.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제로. 이거 3, 4, 1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얼마? 너희 속도 나오는 거 맞아, 이거? 4 또는 a는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죠? 굳이 인수분해 안 하고 넘어도 괜찮을 거라 믿을게요. 자, 두 개 구했는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양수를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이렇게 4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말하기를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있는데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 권장드릴 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AB 좌표가 마이너스 2,4, B 좌표가 마이너스 1,2, C 좌표가 3,4. 내가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걸 하나 보여줄 건데 수학을 좀 뭐랄까 기피하고 싫어하는 친구들의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싫어하는 친구들의 학교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니, 이 자식들 항상 동그라미만 보면 참지를 못해. 맨날 색칠해, 색칠. 막 동그라미에 모든 거에다가 색칠 이렇게 하거든요. 두 번째 특징, 문제 풀라고 할 때 Y축, X축 이런 다음에 막 좋다고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아, A가 여기 있었군. 너무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X축, Y축 그린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이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삼각형 ABC가 있나 보다 아무렇게나 그려. A가 어디 있죠? 라고 할 때 모르지. 대충 뭐 ABC가 있다 치는 거야, 이렇게. 쌤 진짜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라고 할 때 모른다니까? 몰라요. 사실 알지만 관심이 없는 거야. 나중에 이 모습이 회전되거나 움직이거나 그러더라도 어차피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는 결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짓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분명 말씀드렸고 이제 시작하자. 좌표 알고 있으니까 썼다고 치고요. 지금부터 점 A를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일단 생각해보는 거야. 이걸 지나면서 넓이를 반으로 갈라준다라고 하는 거는 밑변이 2등분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에라 모르겠다 그었어. 그었는데 이 직선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줘야 될까를 봤는데 넓이를 반으로 갈랐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오케이 밑변이 반으로 갈라져야 넓이가 반으로 갈라지겠죠. 이 내용은 알고 있는 건가? 혹시 몰랐다면 필기 하나 하도록 합시다. 필기. 잠깐만. 삼각형 넓이의 B. 철저하게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좀 반듯하게 해놓고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봐주세요. 만약에 길이가 M, 길이가 N이라고 적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커다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에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이 있는 건데 우리끼리 이 밑변과 평행하도록 보조선을 쓱 그어보도록 할게요. 밑변과 위에랑 평행하도록 보조선 그어봤어요. 이렇게 얘도 더 그어볼까? 더 깔끔하게 긋고 그었어.
우리 인정할 건 뭐냐면은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랑 두들의 해당하는 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두 삼각형의 높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근데 우리가 삼각형 넓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랑 높이가 완전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 말은 즉 넓이를 결정짓는 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넓이를 결정짓는 건 밑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변의 비율이 바로 넓이의 비율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예시를 잠깐 써봤을 때 예시를 얘가 만약에 1이라고 나오고 4가 나왔다. 진짜 이렇게 삼각형 넓이 전체 넓이가 50이래요. 전체 넓이가 50이면은 얘가 10대 4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밑변의 비가 넓이의 비율을 나오게 되는 거니까. 돌아와서 야, 이 자식 넓이가 그들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밑변 길이가 당연히 같아야지. 이유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연장선 이 두 개 평행선을 봤을 때 높이가 똑같거든요. 이 높이랑 두 개가 똑같다 보니까 밑변이 같아야 넓이가 반으로 갈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중점이었구나. A를 지나는 직선이 BC의 중점을 지나야 하는구나. BC의 중점. 따라서 이거 두 개 가지고 중점 잡아주시면 돼요. 자, 구하니까 몇 컴마 몇 나옵니까? 1 컴마. 그치, 3이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따라서 A 좌표 알고 중점 좌표 알고 있는 거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쁜 점을 잡자. 얘가 이뻐 라고 할 때 나는 음수가 싫어서 얘가 좀 이뻐요. 이걸 가지고 직선 만들 생각인 거야. 그럼 따라서 두 점을 알고 있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네. 기울기 바로 구해버려. 이제 믿어보도록 할게요. 누구에서 뺄까 봤더니 그 1,3 질러버리고 마이너스 2,4를 적어준 다음에 빼버리면 돼. 얘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놓고 x-x 좌표 더하기 y 좌표라고 써버리면 이게 문제에 대한 정답인 거지. 자,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3분의 마이너스 1입니까?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불편하네. 전개하면 정답이죠. 따라서 답을 깔끔하게 적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에 3을 더하는 거니까 3분의 그렇지 10이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야. 답이죠. 자, 넘어가서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6번. 자, ABC가 다음을 만족할 때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AC가 0보다 크고요. BC가 0보다 크다. 이게 뭐냐면 몰라. 그냥 모르겠는데 A랑 C랑 B랑 C랑 전부 다 0은 아니란 소리야. 0이 아니니까 여기 0이 아니니까 등호가 없겠지. 0이었으면 등호 있겠지. 이렇게. 따라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직선이 맞습니다. 편하게 식 좀 적어보자. 이쁘게 이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직선의 방식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돼요. 자, 믿어볼게요. y는 그렇지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고쳐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자, 리딩하자. a랑 c랑 서로 부호가 똑같고 b랑 c랑 부호가 똑같대.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에 뭔가 그게 뭐지? 막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지금부터 그냥 표를 살짝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표를 그리겠다는 거는 A랑 B랑 C라고 해놓고 가능한 첫 번째 케이스를 볼까 이렇게. A랑 C랑 부호 같다고 했죠? 이거 뭐 플러스로 같나? 뭐 모르겠어. 같을겠지 이렇게. 아니면 두 번째로 A랑 C랑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 좀 읽어보자. B랑 C랑 부호가 똑같대. B랑 C랑 부호가 똑같으니까 양수였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B가 양수가 돼야 돼. 밑에 거 볼까? B랑 C랑 부호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결론적으로 전부 다 플러스거나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걸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여기까지의 부호 좀 말해볼래?
둘 다 플러스가 됐건 둘 다 마이너스가 됐건 B랑 A의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만큼의 부호가 플러스야. 그러면 기울기의 부호는 어때? 기울기. 여기까지가 기울기니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만난 거니까. 인정? 한 번 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박스 치는 걸 보면은 B랑 C의 부호를 보니까 B, C의 부호가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인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여기까지 부호를 보니까 마이너스야. 한마디로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음수라는 거야. 읽었나? 기울기가 음수라고 한 건 감소하고 있고 y절편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나 같으면은 점점 감소하고 있겠네. y절편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x축이면 y축은 이렇게 있어야겠네. 그래야 y절편 음수고 점점 감소하는 모습이겠지. 그럼 지나가고 있는 4분면은 제2, 제3, 제4, 4분면을 지나는 거야. 2, 3, 4요. 이해하셨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보기 2번. 잘 따라와. 지워놓고 보기 2번을 봅니다. 너 했던 거 또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자, 보기 2번. 이번에 A, B의 부호가 0보다 작고 그 다음 B, C의 부호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Y는 괜히 지웠네.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해보자. 얘는 땡큐. 바로 나왔네? A, B의 부호가 0보다 근데 이거 해석 가능합니까? 얘가 말하는 게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소리야. B랑 C의 부호가 다르다고. B랑 C의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까지 부호가 음수라는 소리죠. 얘가 마이너스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밑줄 치고 있는 X의 개수의 부호는 증가하고 있는 기울기가 양수란 소리야. 기울기요. Y절편 볼까? BC의 부호가 양수래. 이만큼의 부호가 플러스인데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까지 부호가 마이너스야. 즉 Y절편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기울기가 플러스라고 했어. 그럼 따라서 증가하셔야지. 기울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Y절편이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Y축이라고 치면은 이게 Y절편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게 X축이 나와야지. 이렇게. 이거는 증가는 표시였지만 아무튼 이런 모습이니까 그래프가 지나가고 있는 4분면은 1, 3, 4라고 말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지워놓고. B가 0이래요. B가 0이니까 지워버려. B가 0이니까. 따라서 남아있는 모습이 AX 플러스 C는 0이니까 X라고 한 건 마이너스 A분의 C네. A로 나눠도 되는 이유는 A가 0이 아니니까 여기 등호 없겠지. 여기까지니까 무슨 선이야? 가로선, 세로선? 세로선이 그치? 세로선이야. 따라서 세로선 맞긴 맞는데 부호를 봐야겠어. 부호를. 자, A와 C의 부호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와야지. 그럼 전반적으로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이만큼의 부호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세로선이 음수였어. 세로선이 음수니까 얘가 음수야, 음수. 그럼 따라서 이렇게 X축이 있겠고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음수. 세로선이 음수라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지나고 있는 거는 제2, 제3, 4분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7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K-1 Y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5는 제로. 여기까지가 직선인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그래서 포인트는 K 값에 관계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신호를 내가 발견했다라면은 식을 정리하셔야 돼요.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하자. 사실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솔팅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K랑 관련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능력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해보자. 지금부터 잘 따라와 줄래요? K로 딱 묶어보도록 할게요. 관련 있는 것만 불러볼까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X. 이거 두 개 곱할 때 마이너스 X가 관련이 있었고 한 번 더 두 개 곱하니까 그렇지 3Y라고 적어버리면 돼. 여기까지가 K랑 관련 있는 거고 K랑 관련 없는 걸 적어보게 되면 플러스 2X 그 다음 다시 한번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제로 라고 적어버리게 되면은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 주어진 괄호가 0이 나와야 되고 주어진 괄호가 0이 나와줘야 돼. 따라서 얘랑 둘 다 0 나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x는 3y라고 쓸 수 있겠네? 얘 때문에 다시 한번 x가 3y니까 대입하자. 6y-y-5 따라서 6y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5 또 0이 나와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5y는 5가 되는 거니까 y는 1이죠. 따라서 y는 1이고 x의 결과가 3이라고 하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렇게 3,1이다 라고 하는 정점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 이렇게 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러분들한테 정점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그걸 이용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입니다. 얘는 발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항상 수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갈 건데 추워요? 네, 담요 줄게요. 안 추워 서준이? 여기요. mx-y 플러스 m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두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약간 상황이 이러네. 두 직선의 그 교점이라고 하는 모습이 제1사분면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은 진짜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긴 해요. m값이 아까 걸리적거리지만 m은 그냥 기울기야. m값이 기울기거든. 자, 천천히 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이 있고 m값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모르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직선부터 딱 그려버려.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조금만 빨리 한번 적용해보자. 2로 나눠버려. 이렇게 여기까지가 1이니까 x절편 2 나오고 y절편 2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런 직선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니까 자, 1 싸우면 주인공이라 크게 그릴 겁니다. x축이고 y축이고 x절편 y절편 둘 다 2가 나오는 직선이야. 이렇게요. 이 장소가 2라는 거 알고 마찬가지로 2라는 거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아래 주어져 있는 직선도 이쁘게 식을 좀 다듬어 보니까 이러네.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요. 좀 느껴지나?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살짝 다듬어 주게 되면은 m 괄호에 x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이고요. 이걸 가지고 정점을 빨리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보이면 참 좋지만 일단 천천히 하는 걸 보여줄게요. 아까 왼쪽에 했던 것처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할 때 저렇게 내림차순 정리했었는데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보자. 요 식을 잠깐 이렇게 와서 이쁘게 정리하시면은 m이랑 관련 있는 거 없는 거 딱딱 정리해서 정점 빨리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적어볼게요. x 플러스 1 나머지 마이너스 y 플러스 1 2라고 써보니까 정점 좌표가 몇 컴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1 컴마 플러스 1이라고 리딩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봐봐. 이제 우리가 좀 숙달되면은 다이렉트로 가능하거든.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보라 색깔 박스 친 거에서 우리가 정점 좌표를 기가 막히게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냥 괄호가 0일 때 이 뒤에 있는 게 정점 좌표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바로 정점 좌표를 리딩하고 싶은 겁니다. 할 수 있으려나? x가 마이너스 1이면 m이랑 관련 없이 y 좌표는 항상 1 나오게 될 거니까. 따라서 정점 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야.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장소가 정점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요. 오케이, 알겠음.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직선이라고 하는 모습은 무조건 이 점을 지나가야 돼. 근데 이때 m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가 뭐냐면 얘는 기울기였거든요. 대체 기울기가 어떨 때일까 봤더니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슬아슬하게 만나지 못한 순간을 보자. 그런 걸 수학에서 경계라고 하는 건데 쌤 생각에는 이거요. 딱 이 장소 좀 볼래요? 여기 0,2라고 하는 걸 지난 순간일 때 교점이 좌표축에 있는 거는 제1사분면이 아니거든요. 인정하나요? 또 어떨 때 안 만나는 걸까라고 봤더니 이번에는
여기 주어진 점을 지날 때를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어봤어. 다시 말해 노랑 색깔일 때 제1사 보면 아깝게 못 만난 거고 2,0을 지날 때도 아슬아슬하게 만나지 못한 거야. 제1사 부면에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걸 원한대. 이렇게 교점 자체가 제1사 분면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건데 그 말은 즉 노랑 색깔 기울기보다 작고요. 주황 색깔 기울기보다 더 크면 되거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노랑 색깔 기울기랑 주황 색깔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사이일 때 가능하다라고 풀어버릴 거야. 하자. 이거 좌표 0,2라고 보이는 거 맞죠? 기울기 구하자. 암산 0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플러스 1이야. 2에서 1 빼니까 1이야. 따라서 노랑 색깔 기울기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겠죠? 들려요? 너무 춥구나. 괜찮아? 그럼 이거 기울기 좀 구해볼까? 이거 2,0이니까 2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3 0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뭐냐면 내가 구하고 있는 게 m값의 범위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 m값은 기울기라고 했죠. 그럼 그 기울기라고 한 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기울기가 커야겠고요. 1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런 제1사 분면에서 정확하게 교점이 나오게 되는 거지. 복습을 하자. 이해하셨나요? 좋아. 이건 지우지 않을 거 이따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필요할 거니까 칠판 이건 안 지우도록 할게요. 바들바들 떴는데? 다 있다. 아, 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꼈던 그 개념 보자.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자라고 돼 있어요. 2x-y-1는 제로라는 직선과 x-y-3은 0이라고 하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주어져 있는 것들의 교점과 그 다음에 2,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자. 그럼 진짜로 내가 교점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공식을 외웠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직선 빼기 직선 k는 0이야. 아까 배웠던 거죠. 직선 빼기 k 곱하기 직선는 제로. 여기까지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공식이야. 이때 쌤, 이 직선이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라고 할 때 몰라. 그건 알 수가 없어. 아무거나 가져오면 돼. 여기 나온 직선도 위에 건지 아래 건지 몰라요. 대충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2x-y-1 가져왔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k 괄호에 다시 한번 x-y-3 가져왔으면 는영이요. 항상 식을 가져오실 때 는영이라는 일반형의 형태로 가져오셔야 돼. 가져왔죠?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어딜 지난다고요?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2,1을 대입하는 거지.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할 거니까. 일단 생각을 하자고. 이게 문제의 정답이 맞아. 얘가 문제의 정답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맞는데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2,1을 넣는 중이라는 거야. 답이에요. K만 알면 돼. 2,2 넣자. 4-2-1. 자, 이걸 왜 쓰고 있어? 우리 암산을 하자. 이렇게. 얼마죠? 1이죠. 마이너스 K. 2,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 넣은 거 맞나? 이렇게 는 제로야. 그러다 보니까 K의 결과는요. 3분의 1이에요. K 3분의 1이니까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3분의 1만 톡 대입하시면 문제의 정답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 그대로 내가 대입해 주는 거니까 2x-y 마이너스 k 자리에 3분의 1을 넣었으니까 괄호 치시고 x-y-3 는 제로. 나도 불편해요. 싹 다 3을 곱한 다음에 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3을 곱해주면 6x-3y-3 마이너스 분배시킬까요? x 그 다음 플러스 y 그 다음 플러스 1 는 제로. 따라서 5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제로라고 적으시면 여기까지가 최종적인 문제에 대한 정답이었다. 틀렸네? 왜 틀렸지? 어딜 틀린 거야? 아, 찾았다.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미안.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 부호가 이게 여기 부호가 플러스가 되어야겠죠. 그러면은 의학 다시 양분이 3 곱한 거니까 이런 모습인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 은제로라고 적어주면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 약간 여러분이 지금 좀 걸리적거렸던 게 뭐냐면은 필수 7번부터 시작해서 필수 9번까지거든요.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하자. 바로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확인 체크를 먼저 푸는 게 아니야. 항상 공부할 때만큼은 내가 풀었던 여기 위에 있는 대표 문제들 있죠. 집에서 공부할 때는 다시 푸는 거야. 이 문제 똑같이 내가 풀어줬지만 내가 푼 거니까 너희가 복습할 때만큼 이걸 먼저 푸는 거야. 얘를 먼저 다시 풀이를 가린 상태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알았나?